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27일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약칭 전장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약칭 대진년을 대한민국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제한과 불법 농성 천막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특정한 단체와 행사를 겨냥한 표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9차 회의를 연 뒤 한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가 있다. 민노총, 전장년, 대진년이라며 그중 민노총은 불법폭력의 제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방첩기관들의 내사를 받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좌익 정권의 대공수사권 무력화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유상범 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노조와 학교에 이어 입법부마저 간첩에게 뚫려버린 현실, 민주당의 안이한 안보의식과 문재인 정권의 대공수사권 무력화가 불러온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는 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국방부에서 김정은 참수부대 정보까지 받아갔다고 한다며 게다가 해당 인물이 지난 3년간 국방부에 요구한 군사기밀만 해도 7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니 사실상 국회가 북한의 정보 수집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개탄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해당 인물의 남편 역시 통진당 출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라고 한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계속되는 당내 안보 회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덴마크는 2020년 초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참전도 불사하며 힘을 보태겠다라며 문재인 좌익 정권의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73년 전 덴마크는 6.25 전쟁이 터지자 전쟁터에 의료진 630명을 보냈습니다. 정전 후에도 덴마크는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국에 연락 장교를 파견했습니다. 한반도 격변의 시대를 함께 보낸 나라인데요. 이에 북핵 위기가 최근 심각해지자 유사시 참전할 것을 약속하는 유엔사 전력 제공국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전력 제공국은 6.25 전투 파병국만 가능하다.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은 의료 지원만 하지 않았나? 라며 불가 입장을 전한 것입니다. 덴마크는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할 줄 알았는데 문전박대당했기 때문입니다. 외교소식통은 덴마크가 모멸감을 느끼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면서 주한 미군, 유엔사 사이에서도 우리가 알던 한국이 맞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덴마크는 혹시나 해서 그 방침이 맞는 것인지 재확인해달라는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유엔사는 외교부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외교부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초소를 철거하고 북한 인민군과 교류 방편을 궁리하던 국방부 대북정책과 등이 이런 방침을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덴마크는 외교 전쟁을 벌이는 수준으로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0개월간 총 17차례 여러 형태로 의사를 전했고 문재인 친북 종북 좌익 정권은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18번째 요청에서야 덴마크는 전력 제공국이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이런 문재인 일당들을 어찌 능지처참해야만 할까요? 참고로 2018년 10월 김인철 주유엔 북한 대표부 1등 서기관은 유엔사는 괴물이다.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는데요. 문재인이는 유엔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북괴의 심기를 살핀 걸까요? 며칠 전 장해찬 최고위원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화영 측을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김영진은
만난 적 없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렇다면 이화영 측을 만난 민주당 인사는 누구일까요?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 당이 열심히 돕겠다는 뜻을 전달한 이재명 최측근은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확인됐다고 TV조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 핵심 인사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당이 돕겠다고 했다며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최고위원으로부터 회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박찬대 입장은 어떨까요?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뭘 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 예, 변호인들도 그 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 언론 기사에서는 분명 이화영 측근과 만난 걸로 나와 있는데 박찬대의 해명은 이화영과 이화영 부인을 만나지 않았다며 왜 다른 소리 하는지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박찬대는 엉뚱한 해명 말고 이화영 측근을 만났는지 부분만 명쾌히 해명하길 바랍니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이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민주당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직접 그 이화영 측을 찾아가서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관련자의 진술이 어떤 난 보도가 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습니다.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했다는 그 내용의 근거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시고요. 그럼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힐 텐데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압박한다.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업무 추진비 영수증의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어준은 2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어준은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한 것이라며 국회의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법무부가 김어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27일 김어준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어준의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각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다며 상호와 결제 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김어준은 의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 거짓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혓바닥 놀린 김어준, 이젠 법무부로부터도 고발당할 처지가 되었네요. 대한민국에서 김어준의 새치 혓바닥말을 믿는 부류는 오직 머가리 깨진 좌파들 뿐일 겁니다. 몽영훈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항상 매월 서너 번씩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